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425년 명홍이 1년 조의를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춘첩자와 영상시는 매년 새로 짓게 하라고 전하다. 금우에는 춘첩자와 영상시는 매년 새로 짓게 하라. 춘첩자는 입춘날 궁궐 안 기둥에 서붙이는 시련, 제술관에게 명하여 하시를 지어 올리게 하고 연잎과 연꽃의 무늬가 있는 종이를 서서 붙였다. 영상시는 문간이 지어 올리는 원조의 하시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치스러운 진상품의 면포를 보고 금우 8새 면포를 사용케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진상한 돗자리를 보니 매우 고운 면포로 선을 둘러서 사치스러우니 이 뒤로는 8새 면포를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이 병으로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경회로 아래에 방포하는 것을 관람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올량합의 천호 이월하 사롱가와 백호 우시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의복가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사등이께 주었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수, 하연, 이천, 정초, 성억, 송가, 흥, 성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으로 가정대부, 운영군으로 삼고 이수로 중군도총재, 하연으로 이조참판, 이천으로 병조참판, 정초로 형조참판, 성억으로 공조참판, 송가흥으로 동지돈령부사, 성음으로 우군총재, 이각, 조내로 좌군 동지총재, 한상득 신계로 좌군 총재, 권천 이점으로 우군 동지총재, 허성으로 좌사관, 박안신으로 우사관, 원황으로 우정은을 삼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새로 임명된 수령의 예골 인원과 부임 시한 등을 명하다.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새로 임명된 수령이 예골하여 숙배 조사하는 것은 하루에 5인을 넘지 못하게 하고 2조의 당참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부임의 더디고 빠른 것을 고사 검찰하게 하고 지방에 있으면서 임명을 받은 자도 또한 조사한 뒤에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정모를 구타 상해한 손진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납향제에 쓸 향과 총문을 진히 전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도성 서쪽 무악산 아래에 모여 사는 새 백정들을 도성 밖으로 내쫓게 하다.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나마를 몰래 도살하는 것은 이미 법을 세워 금지하고 있는데 간혹 밀도살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법령이 있건만 고발하는 자가 없다. 법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병조판서 주말생이 대답하기를 도성의 서쪽 무악산 아래에 새 백정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소와 말을 밀도살하는 것은 이 무리들이 하는 짓이니 마땅히 서울 밖으로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본초를 소박한 이중위의 주회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적용 법률을 올리라고 명하다. 사헌부에서 이중위의 본초가 소박한 주회를 행문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공자와 자사도 다 아내를 내보냈으나 그 까닭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유들이 중후한 처사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한때의 분노와 자질구레한 일로서 그 아내를 소박하고 그리하여 담당 관사에서는 죄다 행문하여 부부 사이의 은미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폭로하니 정사를 하는 채통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집이 정연히 대답하기를 본초를 소박하는 일과 형제가 불화하는 것은 주문 핵실하여 논지하는 것이 이미 공포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제 중위가 그 본초를 돌보지 않고 항상 첩의 집에 있으니 그것은 본초와 첩의 질서를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하여 내버려 두고 논지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하건대 금지하여 막는다는 것을 밝히시어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내버려 두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장차 징계할 길이 없어져서 반드시 각자가 제멋대로 방자하는데 이를 것이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일을 추액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그렇다고 금방을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은 각기 처리할 방법을 말하라 하니 지사간 고약해가 말하기를 본초와 첩이 순수가 있으면 가도가 바로 쓰고 순수를 잃으면 가도는 문란하여집니다. 첩으로 주장을 삼고 본초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따지어야 합니다. 하고 또 이조판사 의조는 말하기를 부인은 안을 다스리고 남편은 밖을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 첩을 주장으로 삼아 그 집안을 전단하게 한다면 다만 명분이 어지러워질 뿐 아니라 형제가 불화하게 되고 노비가 이산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그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직신사 곽존중은 말하기를 첩을 사랑하고 아내를 소유하면 모든 재산을 다 첩의 집으로 가져가게 되어 빈궁과 원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니 마땅히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합니다. 했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이어 적용한 법률을 지정하고 올리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상림원의 새, 짐승, 꽃, 과실나무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대언들에게 이르다.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고라니와 사슴을 기르고 화초를 키우는 것은 본래 기묘한 일은 아니다. 또 나는 꽃과 새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옛날 중국의 문왕의 동산에는 기러기, 고라니, 사슴이 있었으며 한나라에는 상림, 색부가 있었으니 지당과 누대와 새와 짐승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다. 지금 상림원에서는 새와 짐승과 꽃과 과실나무를 맡아 다스리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은 그 주관하는 제조에게 말하라. 만약 과실나무와 심은 놓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면 또한 국가의 용도에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림 색부는 임금의 원림에서 일하는 낮은 벼슬을 말한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태조실록에 비밀이 많다 하여 택일하여 사고에 넣게 하다. 경년에 나아갔다. 지신사 곽존중에게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다만 한 책만 썼기 때문에 만일 후일에 유실된다면 안 될 것이니 또 한 책을 더 베껴서 춘추간에 납본하고 한 책은 내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춘추간에 전교하라 하였다. 지관사 변기량께 하기를 태조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신과 하윤이 알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책을 베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좋은 날을 받아서 사고에 넣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조의를 받고 정사를 보다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다. 몹시 끼어 지척에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고려사를 정도전이 편수한 전례에 따라 창의한 이름을 고치고 휘하게 하다. 경륜에 나아가 명사승에게 이르기를 변기량이 연전에 청하기를 고려사를 정도전이 편수한 전례에 따라 모든 참의한 이름은 모두 고치고 휘하여 쓰자고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도전이 이미 편수한 글에도 기성의 사실은 고치지 않았는데 고쳐 편수하지 아는 글까지 굳이 추후로 고쳐야 하겠는가? 역사의 기록은 반드시 바른대로 써야만 하는 것이니 어찌 숨겨서서 그 일을 민멸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우의정 유관과 재학 윤회도 또한 바른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윤회에게 명령하여 서문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더니 이제 계량이 이렇게 강청하고 참찬 탁신의 논의도 또한 계량과 같으니 내가 어찌 반드시 말리겠는가? 또 나의 말한 바를 지금의 사관이 어찌 죄다 쓰지 않겠는가? 윤회가 지은 서문은 쓰지 않고 오직 계량의 말을 좋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일 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일 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지건산 군사와 횡성, 신창, 덕산, 맹산, 현감 등을 인견하다. 임금이 지금산 군사 이희약, 횡성 현감 오경지, 신창 현감 김자돈, 덕산 현감 총계, 맹산 현감 박간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은 임금의 근심의 마음을 나누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무가 지극히 중대하다. 그대들은 나의 회포에 부응하여 백성을 어루만지고 폐해를 제거하는 데 힘쓰라. 이제 바야흐로 온 나라 아는 근심이 없다. 그러나 근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먹기에 간과함이 많으므로 각도의 공물을 반액으로 감면하였으나 그 중에서 사신의 접대에 쓰는 것과 같은 부득이한 곡물까지 면제하지는 못하였다. 강원 한도는 전번에 흉년으로 백성들이 유리하더니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한 해의 풍년으로서 여러 해 동안 쌓인 간구를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구황의 경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평안도는 여러 해에 계속하여 병사를 실패하였는데 금년도 풍년이 들지 않았다 하니 나는 매우 이것을 염려한다고 하니 박간이 대답하기를 신이 두 번이나 진 헛말을 점검하라는 명령을 받잡고 그 도를 직접 살펴보았더니 넓게 빈 경작한 수 있는 땅은 비록 많으나 살고 있는 백성이 드물고 적어서 모두 새와 짐승들의 터전이 되어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며 생업을 즐기게 된다면 어찌 빈 넓은 땅이 있겠는가. 그대가 가서 백성에게 갈고 심기를 권장하여 언성으로 부유함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7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알타리 올량합 올적합의 천호들이 말과 토산물을 바치다. 의복과 신을 내리고 횟사로 면포를 차등 있게 주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7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병원년의 정조에 개설할 군신 간의 연허를 정지토록 명하다. 오는 병원년의 정조에 개설할 임금과 신하가 함께하는 연회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일 7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급제 생원들의 범죄를 유직자의 이해에 따라 처리하고 하라고 교지하다. 교지하기를 그러므로는 급제 생원들이 만일 범죄하거든 유직자의 이해에 따라 처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의정부와 육조의 여러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금년은 여름은 가물드니 겨울은 지나치게 따뜻하다. 12월은 얼음을 저장하는 계절인데 날씨가 따뜻함이 봄과 같아서 아직 얼음을 저장할 수 없고 또 어제는 짙은 안개가 끼었으므로 매우 상스럽지 못하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 허물은 실로 과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장차 재앙이 올 징조가 아닌가 두렵다. 이때 가는을 들어서 하늘의 꾸짖음을 대답하고자 한다. 지나간 옛날을 두루 살펴보니 비록 태평한 시대에 있었어도 대신은 오히려 임금의 옷을 붙잡고 강력하게 가는하는 자가 있으며 또 그 말한 바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여 움직이게 함이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록 무사하고 편안하였고 하나 옛날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 과감한 말로 면전에서 쟁간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으며 또 말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강직하지 않다. 어째서 지금 사람은 옛사람 같지 못한가? 각자가 힘써 생각하여 나의 다스림을 도우라 하니 좌의정 이원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간혹 있으나 만약 말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찌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옛사람만 못하다고 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논하라고 내린 일로 보아도 그것을 논의할 적에 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다 옳다 말하고 한 사람이 그러다고 말하면 다 그러다고 말한다. 지난번에 최명훈의 죄를 결정할 때에도 한 사건을 가지고 전일에는 그러다고 하고 뒷날에는 옳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중론을 반대하여 논란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이 옛날만 못하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은 하였다. 원이 대답하기를 사람은 제각기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있는 것이니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사리에 맞으면 다 옳다고 하고 만약 부당하다고 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마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좋다고 따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향조판서 정진이 개하기를 동전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것을 싫어하니 개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 법이 시행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어찌 폐지하겠는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한나라의 선제는 세상에서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임금이라도 칭찬하였으며 나라의 힘은 가장 왕성하였다. 안으로는 관리들이 각자의 직무에 적합하고 백성들은 생업에 안정하였으며 밖으로는 흉노가 관세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번신이라 칭하면서 한나라의 하급 관리로 임명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평하는 자들은 선제가 도리어 화의 근본을 만든 임금이라고 말하였다. 송나라의 왕 안석이 집정 대신이 되었을 때 스스로 나라를 보좌하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신종도 또한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한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었다. 내가 비록 백성에게 이로운 일을 나라에 시행하고 있으나 또한 후세에 나무람을 받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이때는 비록 무사 평안하다고 말하나 태평을 믿는 것은 쇠퇴하고 어지러워지는 징조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편안한 것을 믿고 후일의 환란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신용하기 위한 것이다. 바야흐로 경서와 사기를 깊이 연구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차례로 살펴보면 그것이 보여주는 나라 다스리는 일은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쉽다. 그러나 실제 일에 당면하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비록 경서와 사설을 널리 찾아 읽었으나 오히려 아직 능하지 못하니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총재 한상덕이 아뢰기를 전하의 오늘의 말씀은 실로 종묘사직과 백성들의 복입니다. 또한 인신으로서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만약 말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찌 감히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더구나 대가는 언책을 직임으로 삼은 것이니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다 말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어질지 못하고 사물의 처리에 어두우니 반드시 하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힘써 그 허물을 생각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대답하게 하라 하였다. 이조판서 흐조가 아뢰기를 하늘의 꾸짖음은 실로 사람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요사이 천기가 순조롭지 않으니 신은 환란이 일어날 징조를 이미 보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신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날마다 벌벌 떨며 겁내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2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지정선 군사 안수 김포 현령 이효지 무주 현감 유중경 등을 인견하다. 임금이
지 정성군사 안수 무주현감 유준경 김포현령 이효지 삼가 현감 나홍서 등을 인견하고 일러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100리나 되는 땅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오늘 그대들을 인견하는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근래의 수재와 한재가 연이어 백성들의 삶이 염려되는데 또 더구나 금년은 기후가 순조롭지 아니하여 장차 흉년이 또 들까 두려우니 이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본받아 백성들을 사랑해 기르는 일에 마음을 바치라. 긴급하지 아니한 공물은 내가 이미 감면하였으니 그대들은 그 완급을 살펴서 마음을 써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경이 대답하기를 신이 재능 없는 몸으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조령을 받들어 시행하게 되었으니 오직 날마다 힘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의주, 삭주, 이산 등은 제주, 관계 등의 예에 따라 만 30개월로 재임케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의주, 삭주, 이산 등의 고을은 역시 변방의 고을이므로 그곳 수령들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니 청컨대 제주, 관계 등 고을의 예에 따라 만 30개월이 되면 재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기도사 백원, 문하, 현령, 홍여공과 청량현감, 윤상 등을 인견하다. 편전에서 경기도사 백원, 문하, 현령, 홍여공, 청량현감, 윤상, 진천현감, 김영륜 등을 인견하고 임금이 백원에게 이르기를 경기는 금년에 한재로 인하여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세후에는 응당 곡식을 빌려주어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세전에 양식이 떨어진 자도 혹시 있을 것이다 하니 군이 대답하기를 신이 호조정랑으로 있을 때 본도의 손실 상황을 보고 이미 농사가 잘 되지 못한 것을 알았으므로 신도 또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군과 여공 등에게 이르기를 농사를 실패하는 것은 유독 금년만이 아니고 근래에 해마다 계속하여 있었다. 각도의 곡물 중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면제하였으나 아직도 백성들이 그 배를 받고 있을까 염려된다. 백성들의 생활의 의식이 부족하여 굶주림과 추움이 절박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함이 있을 것이니 천기가 불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화순하면 하늘의 뜻도 또한 순조로울 것이다. 이제 수령을 뽑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나의 뜻을 본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가서 마음을 다하라. 해마다 바치는 정상적인 곡물 이외 여러 가지 일은 모두 감면하게 하여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지 함양군사 최덕지와 임강, 안음, 비안, 현감, 박지생, 김명량, 권후 등을 인견하다. 지 함양군사 최덕지, 임강, 현감, 박지생, 안음, 현감, 김명량, 비안, 현감, 권후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이전에 다만 이품 이상의 수령만을 접견하였으나 내가 자세히 생각하여 보니 시골의 먼 곳을 내가 친히 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어진 관리를 선택하여 나의 근심을 나누어 주어 보내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않다. 그런 까닭에 이품 이하의 수령도 또한 친히 보고 보내도록 하였다. 금년은 여름은 가물고 겨울은 더워서 명년의 농사가 어떨지 알 수 없다. 이제들이니 각도 군업에 식량이 떨어진 백성이 꽤 많다고 한다. 백성을 구제할 방법을 항상 가슴에 생각하라. 옛날에는 백성에게 예의 염치를 가르쳤으나 지금은 의식이 부족하니 어느 결el의 예의를 다스리겠느냐. 의식이 넉넉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어 형벌에 멀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백성을 편안하게 기르는 일에 힘쓰라 하였다. 우리 대왕님
세종 7월 30권 세종 7년 12월 12일 을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이직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신은 천품의 성질이 노둔하고 학술은 부족하며 체질이 잔약하여 품과 기에서 오는 병이 겸하여 침공하고 더욱이 나이도 노쇠하여 잊기를 잘하며 이를 생각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합니다. 특별하신 성언을 입어 신의 옛 공로를 기억하셔서 모든 관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은총의 두터움이 지중합니다. 오직 노둔하여 물방울과 티끌만큼도 은혜를 본받지 못하와 항상 직무를 다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요사이 음양이 순서를 읽고 달과 별이 이변을 보이나 신은 어리석어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오니 다만 근심과 두려움이 깊을 뿐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육기가 화순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이르는 것이니 벼슬 자리를 피하여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우둔하와 맹동하기 전에 미리 밝게 보아서 선우의 방법을 잘 꾀하지 못하였으며 또 벼슬 자리를 피하여 어진이가 승진할 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외람됨을 무릅쓰고 있음을 신이 진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구나 신과 같은 자가 개국공신이란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 감히 나아가나 물러가나 국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착하신 자애로서 신의 노쇠함을 알아 살피시고 신의 못난 계책을 연민하게 여기시어 널리 어질고 지혜 있는 이를 찾아 신의 직책을 대체함으로써 하늘의 꾸짖음에 사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경의 자처함은 그러하나 하늘의 기운이 불순한 것은 실로 과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곧 지편전 은교 유효통을 보내어 사직서를 그의 집에 돌려주었다. 조금 뒤에 직이 예골하여 굳이 사양하여 아뢰기를 신이 한 집의 일로 살펴보건대 가장과 하인이 다 착하면 만사가 옳게 되지만 가장이 비록 착하나 하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만사가 어긋나고 잘못됩니다. 이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이 노둔하고 노쇠한 몸으로서 모든 관료의 우두머리 자리를 더럽히고 조금도 재능과 공효가 없으니 널리 나이 젊고 덕이 있는 자를 찾아서 신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삐 뛰어다니고 체력을 써야 하는 일이라면 나이 젊은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옳지만 앉아서 도리를 논하는 일이라면 경을 버리고 누가 있겠소. 갑자기 굳이 사퇴하여서 나의 근심을 다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육기는 천지간의 6가지 기운 중 양, 풍, 우, 회, 명 또는 한, 서, 조, 습, 풍, 우를 말한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공신 자손들의 범법을 다스려야 한다는 대사은 김익정 등의 상소문. 신등은 거기에 생각한데 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공이 있는 이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라의 좋은 법이며 악한 것을 징계하고 선한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큰 권위이니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본조의 삼공신은 이미 불세의 공이 있으니 마땅히 세상에 드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태종께서 그들의 자귀의 차례를 높여 그들의 몸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넉넉함이 후세까지 미쳐서 그들의 자손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또 공신의 자손들을 중의위에 소속하게 하여 어질거나 어리석거나를 논하지 아니하고 다 자귀를 받게 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공이 있는 이에게 보답함이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공신의 자손된 자는 소심하고 근신하며 조부와 아버지의 충성을 본받고 성덕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이 젊은 광란하고 망명된 무리가 있어 성상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욕심을 함부로 부리며 행동을 망령되게 하여 짐짓 방종하게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며 1년에 재범하는 자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다 용서를 받으니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징계하는 길이 없어 교만하고 방종함이 심한 버릇으로 길들여진다면 뒷날에 혹 중죄를 범하여 보존함을 얻지 못할 자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대명료를 삼가해 보면 은폐차역조에는 이르기를 공신으로 차역 도피자를 용납해 준 자는 초범이면 죄를 면제하고 명부에 죄가 명을 부기하며 죄범이면 봉급 반액의 지급을 중지하고 3범이면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4범이면 논제한다고 하였고 도매전택조에는 이르기를 만약 공신으로서 초범이면 죄를 면제하고 명부에 죄가 명을 부기하며 재범이면 봉급 반액의 지급을 중지하고 3범이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4범이면 일반 사람과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왕의 제도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공신의 자손으로 사죄를 범한 자는 즉시 이조의 공문을 보내어 명부에 죄명을 기입하게 하고 3법은 법률대로 시행하게 하며 원종공신과 그 자손은 재범하고 또 처벌하게 하여 재범하면 곧 처벌하게 하여 범법의 근원을 막고 길이 공신의 후손을 보존하게 한다면 공도를 위하여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여 계주하라고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사헌부의 계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법사에서 계주하였기에 즉시 의논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니 아직 잠깐 보류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30권 세종 7년 12월 10일 을해 5번째 기사 알타리의 이가 오하와 예진의 송고로 등이 말과 토사물을 바치다. 12여인이 와서 말과 토사물을 바치니 의복과 각과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차등께 주었다. 세종시력 30권 세종 7년 12월 10일 을해 6번째 기사 임금의 옥관자를 훔친 환자 선생과 시녀 내은희 등을 의금부에 내리다. 환자 선생과 시녀 내은희, 방자, 모기의 종, 상주하 등을 의금부 옥에 가두었다. 내은희가 일찍이 임금이 쓰던 푸른 옥관자를 훔쳐내어 선생에게 주고 서로 더불어 언약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력 30권 세종 7년 12월 10일 을해 7번째 기사 공장 상고의 세금과 시전세와 신참 마가전 등을 반액 감액하라고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장 상고에 대한 세금과 시전세와 각 관사의 노비공, 무녀업공 등 중 남은 공납과 신참 마가전은 오는 병오년을 하나의 반액으로 감액하여 수납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0일 을해 8번째 기사 평양도의 경찰관 전소윤 성념이 사망하였으니 부의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다른 예에 따라 부의를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1일 병자 첫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다.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햇놀이하고 다리 길고 고리하는 이변은 엄양의 기로서 논한다면 범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변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생기는 것이고 하늘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경서와 사기에서 다 재앙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요사이 여러 번 이 이변을 보게 되니 심히 우려된다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1일 병자 두번째 기사 환자 손생은 불충불경죄로 논해야 할 것이라고 대원 등에게 이르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궁궐 안에 있어서는 비록 실 한 오락이라도 훔치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거늘 하물며 몰래 서로 선물을 주고 희롱하며 즐겨 한 일이겠는가.
그 불충불경함이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이제 의금부가 선생의 주의를 무엇으로 논할 것인지. 이전에는 환관이 궁궐 밖에서 사궁의 계집종을 가까이 하며 의금부는 강간미수죄로 처리하였지만 지금 선생은 이것에 비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불충불경죄로 논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지신사 곽종준이 대답하기를 대저 일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드시 그 심리를 살펴서 죄를 결정할 것인데 하물며 선생은 범죄 의사를 가졌고 이를 기수하였으니 마땅히 법으로 논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 춘추 호전의 강을 마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새로 주조한 돈을 널리 쓰이게 할 방도를 논의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새로 주조한 돈을 아직 널리 반포하지 않았는데 만약 민간에서 값이 많은 물건을 모두 돈으로만 거래하라고 한다면 팔고 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돈이 두루 넉넉하게 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가옥, 노비, 마필, 금은 옥 등과 같은 값이 많은 물건의 매매에는 돈 10간을 사용하고 그 밖의 나머지 대가는 모두 잡물을 겸용하여 하도록 허가하며 만약 가옥으로 가옥을 바꾸고 말로서 말을 바꾸는 것과 같은 매매에서 웃돈과 10간 미만인 것은 모두 돈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참의와 참총재로서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가 되는 관리에게 전속년을 내리게 하다.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참의와 참총재로서 나가서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가 되는 사람에게도 또한 전속년을 내리는 것을 항식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 처음으로 주역을 강하다. 와.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선생과 내 은희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긴급한 공사의 고품 외에 정권 잡은 자의 집에 출입하는 자를 처벌케 하다. 산부에서 계하기를 대신이나 권기로서 정권을 잡고 있는 집에 스스로 친척이거나 공사로 고품하는 일이 아니면 분경하여 아보하는 자는 이조로 하여금 시산을 물론하고 그의 죄명을 기록하게 하여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 사음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격려하게 함은 이미 성문에 법령이 있는데 근래에 다소 관리들이 틈을 타서 어두운 밤에 뵙기를 청하며 혹은 긴급하지도 않은 공사를 핑계로 삼아 권력 있는 집을 출입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법을 정할 때 족친이라고만 총칭하고 먼 친척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였을 때 한결같이 족친간이라고 일컬으니 이것을 가려내어서 과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깟 법령이 시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보하여 권세에 따르는 풍습이 점점 늘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참컨대 지금부터는 동성은 8촌, 이성은 과 처가의 인척은 6촌까지 그리고 긴급한 공사의 고품 이외에 정권을 잡고 있는 자의 집에 출입하는 자는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하여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춘추관에 내 오늘 내리다. 자부대형 김자를 보내어 내렸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4일 김이요 첫 번째 기사 밤늦도록 술 마시는 패풍을 규찰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집이 정년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젯밤에 경회루에 나가서 목가를 거닐었는데 풍악소리와 노래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요사이 밤에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원부에서 어찌하여 금지하지 않느냐. 내가 깊은 궁중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대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연사가 흉년이므로 자주 연애를 하지 않았으나 그늘의 효령대군이 족신을 모아 연애를 열므로 내가 술을 보내주었으며 공신들이 이원이 사행에서 돌아온 것을 위로함으로 내 또한 술을 보냈었다. 비록 내가 이러한 일을 하더라도 그대들은 직책이 규찰에 있으니 마땅히 나에게 그 까닭을 물어야 했을 것이다. 전조의 말기에 밤에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그 패풍이 극도에 이르렀었다. 산부에서는 유의하라 하니 연이 대답하기를 평민의 집은 쉽게 수색 체포할 수 있으나 조관들의 집은 집안이 깊숙하고 지키는 것이 강고하여서 법을 집행하는 관리도 또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낮이면 법리로 하여금 살피게 할 수 있으나 밤은 순찰하는 관리의 직책이므로 사헌부에서 감찰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본래부터 탁주를 마시는 자는 붙잡히고 청주를 마시는 자는 무사하단 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 술 마시는 배는 적지 않으니 사헌부에서는 유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경력 이치를 인견하다. 인견하고 이르기를 전번에 마피를 길들이기 위하여 사북시의 관원을 해주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나의 교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배단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 금년은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한재가 있을 것이니 마음에 진실로 염려된다. 그쪽 지방은 금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양식이 부족하다. 감사는 이미 알고 있으나 그대도 또한 이것을 알고 백성을 구휼하는 일에 마음을 쓰라 하였다. 치가 대답하기를 이 도가 농사를 실패하였는데 해주가 더욱 심합니다. 그러하오나 정월부터 곡식을 줘 구제한다면 굶주림은 거의 면할까 합니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기의 한재가 심하니 내년 봄에 강물을 정지하자는 좌사간 허성 등의 상소문. 거기 생각하옵건대 강문은 선왕의 죄도이며 군국의 중요한 행사이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강무할 때마다 힘써 간약하게 하시어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하게 하는 일은 한결같이 다 없애고 들어버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듯이 급하게 제공해야 하는 꼴과 공궤에 필요한 물자와 분주하게 되어다니며 사역에 복무해야 하는 노력을 어찌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금년은 경기가 한재를 만나 농사를 몹시 실패하였습니다. 가을의 추수 때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먹기가 어려웠으니 하물며 내년 봄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때의 편의로 곤두를 쓰시어 미리 내년 봄의 강물을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주현에서 미리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신다면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강무는 폐지할 수 없다. 강무의 일수는 임시에 헤아려서 감소하겠다 했다. 조화정은 조상치가 계하기를 금년의 각도는 한재로 인하여 농사를 실패하는데 경기가 더욱 심합니다. 만약 강무가 있다면 비록 다른 도에 거동하시더라도 반드시 기내를 경과하셔야 할 것이니 그 공급의 준비는 다 경기 백성들을 사역하여야 될 것입니다. 청하건대 명년 봄의 순수는 하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년은 강원도의 횡성등지에 거동하는 것은 그만두겠으나 그 도에 알리고 다시 경기 안에서 4, 5일 유숙할 곳을 결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조금 뒤에 대헌 등의 병조판서 조말생 참의 유연지 총재 이군실 등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강원도는 금년에 농사가 조금 잘 되어서 행차가 지나갈 때의 지공하고 접대할 비용을 이미 일찍이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만약 다른 도에 거동하신다면 그 공급의 준비를 또 졸지에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소란스럽고 분요함이 있을 것이니
경기 안에는 또 강모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신등은 경기에 거동하는 것보다 강원에 거동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의를 받고 정사를 보다 강무 정지의 문제를 놓고 대신들과 논의하다. 조의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근래 경기의 흉년은 본궁의 전세의 다수로서 알겠다. 금년은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하였다. 영돈영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본궁에는 논이 많고 밭이 적은 까닭입니다. 금년은 논곡식은 비록 흉년이나 밭곡식은 꽤 잘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 말하기를 어제 사관원에서 소를 올려 강무를 정지하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군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행사이므로 패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병조로 하여금 다시 경기 안에 4, 5일간 강무할 곳을 논의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강원으로는 금년 곡식이 조금 잘 되어 공급의 준비가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만일 다른 곳으로 거동한다면 도리어 소유를 피울 패단이 있을 것이라 하였으니 어떻겠는가 하니 정인이 대답하기를 강무는 굳이 중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준비 공급의 패단이 있을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험난하고 어려운 곳을 넘어 건너서 여러 날을 순행하시면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신하와 백성들이 다 전하에 그날의 기거가 어떠하신가를 염려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기후가 순조롭지 아니하니 가벼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민년 4월 20일에 천둥하여 비가 쏟아진 이변이 있었으며 3일을 지나서는 또 폭풍의 이변이 일었습니다. 태종께서 동교에 거동하셨다가 이것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 갑자기 위중하기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듣지 못한 바이다. 태종께서 바람의 이변으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유조판서 허조가 자세하게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하는 법은 오래되었다. 고려 때에 이미 있었으며 아주에 이르러서도 또한 정한 바가 있다. 강무의 일을 어찌 유희라고 하겠는가. 과인의 때에 이르러 춘추의 순수를 폐지한다면 다만 특히 무비가 쇠퇴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이루어 놓은 왕법에 위배됨이 있는 것이다 하니 정현이 대답하기를 강무는 진시로 패할 수 없으나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창우와 여기가 거동에 수행하게 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주정 때의 빈객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나 내 마음에도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는 창우와 기녀는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좌사간 허승이 아뢰기를 군국에 있어서 무예를 강습하는 것은 진시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한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생업을 잃고 이미 끼니가 어려운데 하물며 명년봄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순수하면 좋가오니 청하옵건대 내년 봄에 강무는 정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내년 가을에는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을 알고 봄철에 강무를 폐지한단 말인가 하였다. 유정현과 허조 등이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패단이 없다고 하시나 감사 수령들이 공급이 부족할까 염려하여 혹은 정수 밖의 물자를 더 많이 준비하여 멀리 운수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공문 세처에 몰래 뇌물로 보내는 자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니 병조판서 조말생이 아뢰기를 검령이 이미 엄중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직도 붙잡히는 자가 있는 것이다. 붙잡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뇌물을 쓰는 자가 한둘이 아닌 까닭일 것이다. 다시 거듭 금령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드디어 병조에 명하기를 강무 때에 몰래 뇌물을 정리하는 자는 모두 작물을 계산하여 논죄하라 하였다. 영의정 이직이 개하기를 신이 서운관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일에 여러 번의 이변이 있어서 신은 실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수는 각각 나눠진 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분도에 속한 것이 아니면 허물은 없는 것이다 했다. 이를 아뢰던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태종께서 거둥으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상스럽지 않은 말을 발설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후세에 전해져도 괜찮겠는가 하였다. 좌대원 김자가 그 말의 말미암은 바를 추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이미 지나간 것이니 추문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하였다. 자가 거듭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0군 세종 7년 12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예문 제학 윤회가 윤대할 때 임금이 정사에 밟지 않음과 기강의 해이함을 이르다. 예문 제학 윤회가 윤대할 때 임금이 회에게 이르기를 이제 천기가 불순하여 겨울이 봄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사가 밟지 않고 기강이 방종하고 해이하여진 때문이다. 이제 대소관리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때를 지어 마시건만 사헌부가 규탄하지 아니하니 정사에 밟지 않음과 기강의 해이함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평양 판관 이지가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평양군은 땅은 넓고 일은 번거로우며 또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 경과하는 곳이어서 다른 주군에 비할 바 아니다. 수령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중하였다. 그 도의 공물은 내가 이미 조금 감하였으나 그중 어쩔 수 없는 공물은 다 면제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그 폐단을 입을까 염려된다. 너가 가서 면제할 수 있는 공물을 마음을 써서 감면하여라 하니 지가 대답하기를 신이 의주 판관이 되었을 때 평양부가 손님이 많고 일이 번거로움을 목격하였습니다. 어찌 감히 지극히 염려하시는 마음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신도의 성왕신을 도성안 북쪽 땅을 골라서 봉안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신도의 성왕신을 유사로 하여금 도성안의 북쪽 땅에 골라서 봉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국경 방어 중 병사한 자는 1년, 익사자는 3년, 전사자는 5년 동안 복호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부방한 수군이 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익사한 사람들에 대한 복호를 연한 없이 시행하면 실로 온당치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수군이나 육군으로서 서북의 국경 방어에 나간 자가 병으로 사망하면 그의 본가를 1년 동안 복호하고 공무로 인하여 익사하는 자는 3년 동안 복호하며 수군이나 육군으로서 전사한 자는 5년 동안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두모포의 강가에서 포 쏘는 것을 구경하다. 세자가 호종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8일 개미의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알타리의 지휘 수호와 울량합의 지휘 자엄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1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과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차등 있게 주었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유승이 삼태성의 중간태성에서 나와 낭위 성좌로 들어가다. 거기는 술잔만 하고 빛은 희었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지교동현사 이종규 지례 현감 정웅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면 오래도록 접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 내가 친히 인견하는 것이다. 근래의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간고하니 각기 그대들이 직책에 부지런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수확한 검은 기장을 각 고을 의창에 보내 황상으로 나누어 주게 하다. 오조에서 계하기를 금년에 각 도와 각 고을에 검은 기장 14석 12두를 심었더니 수확이 264석이 되었습니다. 청하건대 각 고을의 의창에 보내어 모두 환상으로 나눠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부모가 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모두 금지하지 말라고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연회를 벌여 술을 마시면서 영접하고 공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이미 드러난 법령이었으나 그 부모가 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모두 금지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6번째 기사 관리들의 공사죄를 엄격하게 다스릴 방안을 논의하다. 사관은 해석하기를 신들이 삼가 대명률의 조문을 상고하오니 명례률의 문무관 범공죄 조에 말하기를 무릇 중앙과 지방의 대소 군민과 관장하는 관사의 권리가 공사로서 범죄하면 태형에 해당하는 자는 관원이면 속전을 받고 아전이면 계절마다 그 동안의 범죄 상황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논결하되 죄명은 반드시 명부에 부기하지 아니하며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이면 명백하게 기록하였다가 매년 1회씩 고과하여 죄명을 명부에 기록하고 9년에 한 번씩 범죄의 경중과 횟수를 통산고과하여 파면 출적의 자료로 한다고 하였으며 문무관 범사죄의 조에는 규정하기를 사죄를 범하여 태 40 이하의 형에 해당하면 죄명을 기록하고 도로 본직을 돌려보내며 태 50의 형에 해당하면 현직을 해임하고 따로 소용하며 장 60에 해당하면 벼슬 1등을 감등시키고 장 70에 해당하면 벼슬 2등을 감등시키며 80에 해당하면 벼슬 3등을 강등시키고 90에 해당하면 벼슬 4등을 강등시키고 모두 현직을 해임하고 유관은 잡직에 사용하고 장 100에 해당하면 파직하고 수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영락 21년 정월 26일의 수교의 당해 절에는 문무관과 3품 이상인 유음 자손이 10악, 간, 도, 비법살인, 왕법수장 죄와 행사에 대한 범죄 이외에는 모두 속전을 받게 하고 문무관이 장형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는 직첩을 회수하며 사죄로 장 60에 해당한 죄를 범하면 벼슬 2등을 회수하고 장 70에 해당하면 벼슬 3등을, 장 80에 해당하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회수하며 공사로 인한 죄로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장 70에 해당하면 2등을, 장 80에 해당하면 3등을, 장 90에 해당하면 4등을 차등있게 회수, 삭탈하며 죄가 장 100에 해당하게 되면 공죄이거나 사죄이거나 모두 직접을 회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모든 범죄한 관리에게 이미 태형과 장형을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직접을 다 회수하시지도 아니하시니 전하의 신중히 처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어진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대명률의 조문 안에 있는 문무관 강등의 규정은 다만 사죄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공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 100에 해당한 공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더라도 다만 죄명을 기록하여 출적의 자료로 할 뿐이며 벼슬을 추탈하거나 강등시킨다는 조문이 없어서 죄의 공죄, 사죄를 구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교에서는 지금 공죄를 범한 자도 또한 그 직첩을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소 관리들이 공무의 과실로 인하여 당장에 직첩을 회수당하는 자가 번번이 있으니 신등은 율문에 어그러짐이 있고 전하께서 형을 신중히 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하신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의 공죄, 사죄의 구별에 따라 율문 본조 안에 추탈과 도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공죄를 범한 자에게는 모두 상기한 교지와 같이 하시고 현직을 파면시키되 직접은 회수하시지 마시와 전하에 험률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여 계문하라고 명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사관원이 개조한 바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사죄로 직첩을 회수한다는 것은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회수하고 70이면 2등, 80이면 3등, 90이면 4등을 회수하고 죄가 장 100의 형에 해당하게 되면 전부를 회수하며 공죄는 장 100, 사죄는 장 90 이하에 해당되는 죄는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속전을 받게 하였다. 유관은 정관이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7번째 기사. 때지어 술 마시는 일이 성행한다고 대언에게 이르다.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탄핵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정음지가 대답하기를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각 관사에서 매년 연말에 다 불리연을 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때를 지어 술 마시는 것이 금년에 가장 성행한다 하더구나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8번째 기사. 강원도의 수륙사인 상원사가 화재를 당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질의 수륙제는 고려 왕씨를 위한 것이다. 또 경상도에 현암이 있었는데 이절도 이미 화재를 입었으니 혁파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을리오 첫번째 기사. 햇무리를 하였는데 동쪽과 서쪽에 기고리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을리오 두번째 기사. 올적합 여진의 전호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시불 응합, 소응합, 바가대, 고리응합과 여진의 지휘 토운, 전호, 모다호, 절을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과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차등이께 주었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정해 첫번째 기사. 안개각기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2일 정해 두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별제를 거행하다. 황궁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정해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정해 네번째 기사. 정초의 헌수리를 간략한 예의에 따라 행하게 하다. 예조판서 이맹균 참의 유계문 등이 계하기를 군신이 함께하는 연회를 정지한다는 것은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그늘에 천기가 몹시 차니 때는 바야흐로 얼음을 잘라서 저장할 때입니다. 군신이 함께 모여서 연회를 비록 할 수 없으나 청하건대 정초에는 헌수례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간략한 예의에 따라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정해 다섯번째 기사. 대신들을 포함하여 술잔치를 벌인 도총재 이순몽의 죄를 적용할 율을 올리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도총재 이순몽이 손을 청하여 풍악을 울림 잡히며 술잔치를 벌리니 호조판서 안순 전 총재 장효문 판통내 문사 박규 등 48인이 각기 술과 안주를 준비해가지고 순몽의 집에 모여 마셨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행위는 실로 부당합니다. 청하건대 율에 따라 처벌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안순 등 공신의 자손들은 다 용서하고 그 밖에 전 목사 김소 등만은 적용할 율의 조문을 지적하여 올리라 하였다. 순 등이 예고라의 은사를 감사하였다. 임금이 대은 김헌지를 시켜 정교하기를 무식한 무리라면 본래부터 꾸짖을 값어치가 없거니와 이번에 모여서 술을 마신 자들은 다 사리를 아는 조사들이며 또 정사를 잡고 있는 대신 중에도 참여한 사람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매야 법사에서 논제를 청할 때마다 공신의 자손이라고 이끌고 죄를 면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명예가 되겠는가. 지금부터는 조심하라 하였다. 이 모임의 공신의 적장이 30여인이었다. 그리고 집정대신이라고 말한 것은 좌이정 이원이며 판동령 김구덕도 역시 회음에 참여하였었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0일 정해 여섯번째 기사. 벼슬에 종사한 지 오래면서 과전을 받지 못한 자를 조사해 먼저 절급하게 하다. 임금이 안순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벼슬에 종사한 것이 이미 오래면서 아직 과전을 받지 못한 자가 꽤 많다고 하니 이러한 자를 조사하여 먼저 절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조에서 과전을 주었는데 권기와 친구인 자들이 먼저 받게 되었다. 순의 아들 숭순이 한때 감찰로 있었으므로 또한 다 과전을 받았다. 간혹 벼슬한 지 오래된 자로서 전혀 받지 못한 자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비난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2일 정해 7번째 기사. 지희청군사 김남재와 아산현감 조상정 등이 사주환이 인견하다. 인동현감 심조 등이 사주하니 임금이 인견하여 말하기를 수령의 임무는 지중하다. 그런 까닭에 뽑고 가려서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백성의 일에 대하여 친히 볼 수 없으므로 그대들을 보내어 명령하는 것이니 수령의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중으로 여기는 것이다.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힘써 하여라 하였다. 남제가 아뢰기를 신이 건년에 2번 수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씨앗의 환상을 수령이 임의대로 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때 경종할 수 있어서 묻거나 황폐한 땅이 없었더니 근래에는 농사철에 임박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는 그 수량을 작정하여 성상께 계달하고 감사 수령에게 공문이 내려온 뒤라야 농민에게 나누게 되기 때문에 제때를 잃어버리는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 하였다. 남제가 또 아뢰기를 영세한 백성들이 근래의 수재와 한해로 인하여 생계가 막연하여 토목의 역사를 싫어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경의 성세나 보루를 수리 보완하거나 창고를 건조하는 따위에 부득이한 일 외에는 무슨 토목의 역사가 있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일 23일 무자 첫번째 기사. 알타리 지휘 이토보화 등에게 초상 때에 쓰는 종이를 주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알타리의 지휘 이토보화 등 13인이 초상 때 쓰는 종이를 구합니다. 청하옵건대 이토보화에게는 종이 30건을 주고 그 나머지 12인에게는 각각 20권씩 주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3일 무자 두번째 기사. 중국 사람 장현에게 가옥과 가재를 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3일 무자 세번째 기사. 집성 소학 100권을 중국에서 사오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사부학당으로 오로지 소학의 가르침만을 맡고 있어 거기에 입학한 생도에게 먼저 소학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서적을 가르칩니다. 다만 소학이란 서적은 경사자집의 요긴한 말을 모아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출판한 소학은 어문과 주해가 미비하고 다만 중국의 집성 소학은 어문과 주소와 명물 도상이 지극히 분명하게 갖추어져서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제용감의 점화포를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에 주어 집성 소학 100권을 사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3일 무자 네번째 기사. 인가방을 폐지하고 그 임무를 견룡방으로 하여금 겸장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인가방의 임무를 고찰하여 보니 다만 수정부월의 차비인과 등장자를 받들어 가지는 집내 1인뿐입니다. 청하건대 그 임무를 견룡방으로 하여금 겸장하게 하고 인가방을 폐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4일 기축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4일 기축 두번째 기사. 군이 현감 노호가 사주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그의 내력을 물으니 호가 대답하기를 성균 박사로서 이 직을 배명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유생이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모르리요마는 그러나 내가 친히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수령이 힘써야 할 정사는 그 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어질게 하는 것이 중하다. 이것으로서 마음을 가지면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4일 개축 세번째 기사. 활아간 올적합의 천호 출량합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의복과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주었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일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 별제를 거행하다. 거행 후 황궁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일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일 2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조화 개설 날짜와 황제가 내리는 면복에 딸린 신의 색깔 등을 계문하게 하다. 임금이 대언을 등을 불러서 곤례에 들어와 개사하게 하였다. 임금이 뒷신사 곽존중에게 이르기를 신하들이 공복 차림으로 조연하는데 임금은 평상복으로 받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 무슨 옷을 입어야 옳겠는지 옛날 제도에 어떠한가? 입어야 할 옷의 제도가 없다면 여러 신하들도 또한 사복을 입는 것이 의당하겠다. 다만 초하루 보름의 조와 의식만은 평상시 조현하는 예의와 다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옛날의 제도는 매월 초하루, 초5일, 11일, 15일, 21일, 25일에 조알을 열었는데 지금은 초하루, 초6일, 11일, 16일, 21일, 26일로서 조알을 여니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또 전조 공민왕과 우리 태종께서는 때는 중국 황제가 내리는 면복에 딸린 신은 다 붉은 빛깔이었는데 지금은 면복에 딸린 신은 검은 빛깔이니 검정신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바로 건문연간에 내린 신이 아닌가 한다. 또 공민왕조에 내린 원유관 강사포의 내부에는 방심공령이 있는데 지금은 쓰지 아니하니 그 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느 때부터 쓰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상정소의 제조 허조 이수에게 문의하여 옛날 제도를 참고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지이산현사 문순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는 마땅히 여기에 있어 수기하여야 되겠으나 변방의 일이 중대하므로 그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니 가서 직무에 취임하여 외적의 업신여김을 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쓰라.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일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올량합의 지위 야오네와 알타리의 전호 우얼주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6인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니 의복과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차등 있게 주었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일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시위를 자원한 알타리 올적합의 천호 등에게 의복 가옥 등을 주다. 지금 와서 시위를 하기를 자원한 알타리의 전호 아윤합, 구음보화와 올적합의 전호 말응지합 등에게 의복과 신과 가옥과 가제와 안장 갖춘 말과 노비를 주고 장가들게 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일 26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승문원 관원과 이문학관에게 초하루와 16일을 제외하고는 이문섭동만을 맡기다. 승문원의 관원과 이문학관에게 전지하여 매월 초하루와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관아에 나와 일 보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오로지 이문의 섭동만을 맡겼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해의 남북에 기고리를 하였는데 서쪽으로 등을 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내성과 초관과 표피, 녹비 등의 물건을 내리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2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알타리의 지휘, 수호 등에게 초상에 쓰이는 종이를 주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알타리지 수호 등 19인이 초상에 쓰는 종이를 요구합니다. 수호 등 추수사인에게 각각 30권씩을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겐 각각 20권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창원부사 장우인 장수현감 최득지가 사주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리의 당을 맡아 다스리며 한 고을을 전단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임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요육을 경계하고 세금을 적게 하여 백성을 보호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무릉도에 들어갈 때 표류했던 수군 평해인 장을부 등이 일본국으로부터 돌아오다. 무릉도에 들어갈 때 바람에 표류하였던 수군인 평해 사람 장을부 등이 일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처음에 수군 46인이 한 배에 타고 안무사 김인우를 수행하여 무릉도에 향해 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면서 같은 배에 탔던 36인은 다 익사하고 우리들 10인은 작은 배에 옮겨 타서 표류하여 일본국 석견주의 장빈에 이르렀습니다. 언덕에 올라갔으나 줄이고 필요하여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기어서 오리 남짓한 곳에 이르렀을 때 샘을 만나 물을 마시고 피곤하여 강가에 쓰러졌더니 한 외인이 고기 잡으러 왔다가 보고 한 절로 데리고 가서 떡과 차와 죽과 장을 주어 먹게 한 뒤에 순도로에 데리고 갔습니다. 순도로가 우리들의 옷을 보고 말하기를 조선 사람이구나 하고 두세 번 한숨 지어 한탄하고 양식과 우독과 바지를 주었습니다. 30일 동안 머물렀는데 날마다 하루 3번씩 음식 대접을 하였으며 떠나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잔을 들어 친히 권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을 후하게 위로하는 것은 곧 조선의 전하를 위하기 때문이다고 하고 여행 중의 양식 100석을 주고 사람 20인을 보내어 호송하였습니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또한 1개월을 머물었는데 도마노 조아이 문대랑이 3번 연회를 열어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하를 존경하여 이렇게 할 뿐이다고 하였고 또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여 주었습니다 하였다. 돌아올 때 석견주 장빈이 임번수가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금년 9월에 기국인 10명이 풍랑에 표류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배를 수리하게 하고 호송하여 대마도 도마노에게 돌려보내어 그곳에서 다시 호송하게 합니다. 겸하여 환도 2자루, 단목 100건, 주 홍색 네모반 20개, 호초 10건을 바칩니다 했다. 좌이 문대랑도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석견주 장빈의 임번수가 소인이 귀국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풍랑에 표류한 귀국인 10명을 송환하여 소인으로 하여금 다시 귀국에 호송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배를 수리하게 하여 호송합니다. 자세한 사연은 선주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2월 28일 개사 첫 세 번째 기사 유후 김겸의 졸기 김겸이 관에서 졸하였다. 겸의 자는 익보이며 본가는 경주이다. 월성군 수의 아들이다. 홍모병자년에 급제하여 군기 직장에 제수되고 무인년 가을에 직숙 군기시가 되어 갑주를 잘 수행하였다는 공으로 차례를 뛰어넘어 봉훈랑 교서 감승에 승진하였다. 벼슬을 여러 번 옮겨 우사간 대부에 이르렀고 이모년의 차례를 뛰어넘어 형조전서에 임명되었으며 을리년 여름에는 개성부 유후 한승부 윤에 승진하였다. 병술년에는 동지 우군 총재가 되고 겨울에는 해풍도 감사가 되었으며 정해년 겨울에는 공안부 윤이 되었다. 무자년에는 중군 총재로서 복명사신이 되어 복경에 갔고 겨울에는 다시 한승부 윤이 되고 계사년 겨울에는 중국 조정에 들어가 진화하였으며 갑오년에 돌아와 복명하고 참지 의정부사가 되었다. 무술년 겨울에는 자헌대부에 승진되고 나가서 전주 윤이 되었으며 경자년 봄에는 또 개성유후에 재배되고 이민년 겨울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개민년 겨울에는 부름을 받아 지도령에 임명되고 이어 경기감사가 되었다. 을사년 여름에 중국 황제가 붕하였으므로 복명사신이 되어 향을 진언하였고 돌아와서는 또 유후가 되었다가 개성에서 졸하니 향년 51세다. 겸은 정안 왕후의 당질이다.
이 관계로 갑작스럽게 백설이 뛰어올라 연기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질과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럽고 건신하고 중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성례가 있었다. 보고가 들리니 3일 동안 조회를 폐지하였다. 시호를 평후라고 하였으니 이를 집행하는 데 절제가 있음을 평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그러짐이 없음을 후라고 한다. 아들이 셋이 있으니 맏아들은 김세민은 공정대왕의 소실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아들은 다음은 김민강이며 그 다음은 김효민이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일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조의 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편전에서 내연을 열고 밤이 깊어서 파하다. 연회에 보첨에 메어둔 장막의 끈이 바람에 끊어져서 처마의 기와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화대를 추던 동기가 머리에 부상을 당하였다. 임금이 감력 내관 최등룡 사약 박찬 등 충호위관 대호군 박운신 이직생 사알 김사진 사약 차득상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날 밤에 나래를 올리고 방포하고 서운관에게는 구역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전악서에서는 처용물을 올렸다. 여기 악사 고자들에게 연회와 선물을 내리고 나인과 처용 연기자들에게도 차등있게 면포를 내렸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일 2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주수를 7, 8품 중에서 선택하고 임기가 2번 만기되기를 기다려서 거관하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주수의 업무는 기묘하오니 자주 개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는 7, 8품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하여 임용하고 임기가 2번 만기되기를 기다려서 전례대로 거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일 2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이후 김겸의 부고가 오다. 대언이 임금께 아래고자 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허조는 아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으나 유정현, 이직, 이원, 조말생 등은 말하기를 정조의 헌수는 국가의 경사이며 또한 지방에서 조라했으니 추후에 계달함이 옳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3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넬슨을 내리다.